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신, 빙의에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네. 지금은 진짜 괜찮아요. 네. 그럼 한번 바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살 초중반쯤에 몇 년간 시달렸던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네, 휴학하고 본가에 있다가 다시 학교 가려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자취집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시기가 학교 근처에 괜찮은 집들은 이미 다 나간 상태고 그래가지고 한 3일? 막 발품을 팔았는데도 괜찮은 집을 못 찾은 상황이어서 망했구나. 다시 고시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어떤 집을 찾게 된 거예요. 찾은 그 집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한 편이었는데 또 심지어 보통 원룸값보다 싸기도 한데 더군다나 그 집이 거실이랑 방이랑 이렇게 나뉘어진 1.5룸 집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괜찮은 집이니까 부동산 아저씨한테 이제 지금 집 당장 보고 괜찮으면 바로 계약하고 싶다 말을 하니까 집주인한테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가씨가 집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고 한다. 자기가 비밀번호 아니까 바로 들어가서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좀 통화를 하더니 갑자기 끊고 나서 아저씨가 오늘은 집주인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 집 비밀번호 아시지 않냐. 제가 그냥 집 상태만 보고 괜찮으면 오늘 바로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아저씨가 조금 난처한 표정 지으시면서 다시 전화를 해보겠대요. 네. 그래서 또 전화를 걸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더니 집 청소가 안 됐고 뭐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집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지금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시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당장 다음 주가 계약이고 상황이 급하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냥 집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제가 그거 감안하고 볼 테니까 그냥 오늘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막 했죠. 사실 그 가격에 1.5룸 네. 구하는 게 진짜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 막 쫄라가지고 아저씨가 다시 집주인한테 통화를 이렇게 해서 설득을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결국 집을 바로 보러 가게 됐어요. 부동산 아저씨 차 타고 집에 갔는데 가서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직접? 네네. 자기가 네. 여기 근처 살아서 뭐 집 보러 온다고 하니까 시간 맞아서 나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인사 나누고 이제 집을 보는데 처음에 저는 빌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소형 빌라처럼 생긴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집 내부에 들어갔는데 더러워서 보여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했던 거랑 다르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네, 진짜 제가 딱 찾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땐 좀 오래된 건물인가 막 이렇게 싶었는데 내부가 완전 깨끗하고 채광도 진짜 너무 잘 들어오고 거실 쪽에 창문이 되게 크게 있었는데 거기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집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 가격대로 이런 집 절대 못 구하겠다. 막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닫이 문 같은 거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방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벽에 곳곳에 되게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심한 건 아닌데 막 군데군데 꽤 많이 그을린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천장도 막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곳곳에 약간 회색같이 그을린 자국 같은 게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그 그을린 자국을 이렇게 싹 손으로 문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갑자기 집주인 할아버지가 그거 이전에 살던 사람이 초 켜는 거 좋아해서 초 그을린 자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엄청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말을 했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이 뭐 초를 파는 일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자기가 다음 주에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막 도배고 싹 해가지고 깨끗해질 텐데 그때 보러 왔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집에서 초 키지 말라고 작은 방에서 초를 키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그 양키 캔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도 초 그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누면서 또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이 정도 집 상태가 더럽다고 하면서 이제 오지 말라고 했던 거면 진짜 집주인 할아버지가 완전 괜찮으신 분이구나. 앞으로 집 청결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이 이렇게 탁
온 거죠, 저한테.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그날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짐 옮기고 새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가니까 이제 도배도 싹 새로 흰색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집이 일단 너무 깨끗하고 제가 그때까지 항상 원룸에서만 살았었는데 처음으로 약간 투룸 같은 느낌의 곳으로 가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졸업해도 취업 전까지 약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사하고 첫날 밤에 몸이 그 몸살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되게 으슬으슬 추우면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사한 첫날 일찍 잠을 잤어요. 근데 그렇게 다음날이 되니까 진짜 온몸이 꼭 누가 밤새 막 이렇게 때리고 팬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몸살 초기 증상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사해서 무리해서 그래서 몸이 아픈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첫날부터 집에서 거의 약 먹고 자고 뭐 또 약 먹고 자고 네. 일어나서 학교 겨우 가고 며칠 동안 계속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꼭 누가 팬 것처럼 그렇게 온몸이 아프고 그렇게 한 일주일? 그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몸이 좀 회복되고 나서 밤에 자려고 하면 집 천장에서 쿵쿵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아플 때도 계속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막 끙끙 앓을 정도였어서 몸살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보통 몸살약이 좀 세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잘 때 이제 잠에 취해 있었던 터라서 그때는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걸 인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몸이 나아지니까 그 쿵쿵 소리가 이제 제대로 들리는 거고. 그때 저희 집이 2층이었어요. 위에는 옥상이고. 네. 그래서 쿵쿵 소리가 사실 날 게 없는 거잖아요. 막 약간 엄청 무거운 게 이렇게 쿵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또 3초 있으면 또 쿵 이게 무거운 게 떨어지는 그런 묵직한 그런 소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또 소름이 자꾸 돋는데 네. 아무튼 그런 소리가 들려서 아니 옥상에 아무도 없을 건데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건물이 옆집 건물이랑 되게 붙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뭐 도둑이 넘어와가지고 옥상에 있나? 그런 생각까지 막 들고 소리 때문에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은 창문 단속 막 엄청 꼼꼼히 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날 처음 네. 가위에 눌린 거죠. 그 전에도 가위에 눌려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땐 그 전에 눌렸던 거랑 다르게 뭐가 엄청 무겁게 누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면서 쿵쿵 그 났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깨어나려고 진짜 어떻게 막 발악을 하는데 안 깨어나지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약간 지쳐서 잠드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날은.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막 하루 종일 몸도 너무 안 좋고 엄청 피곤하고 뭔가 그냥 무거운 거에 계속 짓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막 네. 그렇게 그날을 보냈어요. 근데 또 그날 밤에 쿵쿵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이미 몸도 너무 안 좋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짜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한 11시 막 그렇게 넘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막 짜증이 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 옥상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자꾸 막 쿵쿵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주인 할아버지였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엄청 친절한 톤과 말투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게 이제 사실 밤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보통 뭐 문자 한 통 보냈다고 주인분이 바로 전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가 그 순간 또 가라앉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옥상에 누가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된 거라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날 수 있다. 네, 조만간 공사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공사까지 막 이렇게 해준다고 하시니까 뭐 알겠다 말씀드리고 네. 속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집주인 진짜 잘 만났구나 진짜 친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날 밤에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 전날처럼 똑같이 약간 몸이 뭔가 바위 같은 거에 압사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깨어나려고 발버둥을 막 이렇게 치는데 신기하게 그날은 방이 이렇게 다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3인칭 시점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여다지문, 제가 안방이 여다지문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분이 이렇게 열리면서 진짜 천사 같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반짝반짝 실크 같은 느낌의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도 안 좋았고 그랬으니까 네. 나 죽는 건가? 저 사람은 약간 날 데리러 온 천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책상이랑 화장대 있는 쪽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방방 뛰는 거예요. 그 천사 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누워서 쳐다보고 있고 순간 이렇게 되게 뻥져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 옷 입은 사람이 한참을 제 방에서 그 방방 뛰더니 갑자기 이제 저를 탁 쳐다봤어요. 근데 소름이 진짜 쫙 나면서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일본의 가부키 화장?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 전체가 이제 하얗게 분칠되고 입술은 네. 빨간 게 아니고 약간 검붉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얼굴을 한 여자가 바로 코앞까지 와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위가 깼어요, 그날. 네. 근데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몸에 한기가 쫙 돌면서 불을 켜야 되는데 무서워서 몸이 다 얼어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그냥 이불만 잡고 덜덜덜덜 떨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날은 그렇게. 그래서 그날 일어나서 학교도 못 가고 막 몸이 너무 아픈 것 같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죽 같은 거 사와서 먹고 약도 또 챙겨 먹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한 3시? 4시? 오후 3, 4시였거든요. 밤도 아니고.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잠든 것도 아닌데 깨어있는 것도 아닌 그런 몽롱한 느낌? 약간 뭐 수면유도제 같은 거 먹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네, 그런 느낌 상황에서 갑자기 제 방이 제가 이제 이사 와서 세팅해놨던 가구들은 다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하나둘씩 채워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책상이랑 화장대 있는 곳에 옛날 나무로 된 단 같은 게 있고 제 침대에 있던 곳에는 무슨 좌식 의자랑 좌식 책상 이런 거가 있고 갑자기 방이 막 화려한 꽃들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더니 어떤 여자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약간 투명인간처럼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막 화장 같은 네. 걸 하더니 갑자기 제 침대로 와서 이렇게 제가 누워있어서 뭐 인지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몸 위에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투명인간이 된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그러니까 제 시선이 여자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시선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자식 책상에서 막 혼자 뭔가 바쁘게 막 갑자기 쓰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정지화면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방에 누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네. 무슨 마이크를 꼭 귀에다 바로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이크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네. 고개를 천천히 들어서 천장 같은 데를 살펴보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고 꿈인 건 알겠는데 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걸 들키면 죽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숨도 진짜 안 쉬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눈을 살짝 떠봤어요. 네. 여자는 계속 천장 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래서 제발 이 꿈에서 깨고 싶다. 이건 악몽이다.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아래로 내리더니 저랑 이제 눈이 딱 마주치면서 너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확 깬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깨서 왜 이런 흉측한 꿈을 꿨지? 너무 생생했거든요. 깨고 나서도 약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집이 맞나 막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너무 생생하고 이상해가지고 제가 전에 집주인 할아버지 번호를 이제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연락을 했어요. 혹시 제가 살던 전에 누가 살았냐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바로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 왜 그러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 집 오고 나서 계속 악몽 같은 거 꾸고 그래서 그냥 물어봤다. 좀 이상해서. 할아버지가 아가씨가 좀 예민한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저번에 물탱크도 그렇고 자기 이런 걸로 자꾸 자기한테 연락하면 너무 피곤하다. 전에 친절하시던 그 느낌하고 상반되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막 싶어가지고 아니 그냥 저는 저 전에 누가 살았는지 궁금하다. 그냥 그거 물어보려고 연락드린 거다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뭐 귀신이라도 살았을까 봐 그러는 거냐고.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자꾸 악몽도 꾸고 집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꿈을 꿔서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였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웃으면서 아니 아가씨가 그냥 너무 어려서 예민한 것 같다. 원래 어릴 때는 뭐 별별 꿈 다 꾼다. 자기도 어릴 때 그랬다 이러면서 얼버무리는 듯이 말을 하시더니 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 집주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하면서 아가씨가 하도 호들갑 떠니까 자기가 온 거다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여기 귀신이 어디 있냐고. 아가씨가 너무 예민해서 그러는 거지 여기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주머니에서 빨간색으로 된 작은 봉투 같은 걸 주면서 자기 아는 사람이 무속 관련된 일을 하는데 아가씨가 막 호들갑을 하도 피니까 자기가 특별히 부탁해서 급히 받아왔다. 잡기 쫓는 부적 같은 게 안에 들어있다고.
그거를 방 입구에다 붙여 놓으래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도 원래 이런 거 안 믿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단 맞춰주기 힘들다 이러면서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두 분이서 막 그런 저 약간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저한테 그걸 그날 주고 갔어요. 노부부가 이제 오셨고 어쨌든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막 생각 들긴 했는데 또 두 분이 가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갑자기 조금씩 무서움이 커지는 거죠. 네. 어쨌든 시킨 대로 부적 같은 거를 이제 방문 입구 옆쪽에 붙여놓고 바닥 쪽에 그날 제가 과제할 게 있어가지고 새벽 늦게까지 과제하고 핸드폰으로 영화 좀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새벽 4시? 좀 넘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똑같이 방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여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약간 비단 같은 흰 옷에 머리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뒷모습이 보이는데 제 방에서 혼자 그 자리에 막 이렇게 쿵쿵 하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처럼 또 투명 인간처럼 바라보고 있고 그거를 쿵쿵 뛸 때마다 그 소리가 볼링공 같은 게 땅바닥에 이렇게 쿵 떨어지는 그런 소리와 느낌이 나면서 제 머리를 그 볼링공으로 치는 듯한 것처럼 뇌가 다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는 그렇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방울 소리 같은 게 막 나더라고요. 근데 방울 소리도 나니까 갑자기 제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머리도 깨질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만해 말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혼자 뛰다가 멈칫하더니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죠. 제가 본능적으로 약간 들키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쥐 죽은 것처럼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막 천장이랑 곳곳을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뭔가 저를 찾는 것처럼. 누구야? 누가 와 있어? 너 누구야? 이러면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작은 방을 정신없이 휘젓고 다니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딱 뒷모습에서 옆모습이 딱 보이는데 진짜 하얗게 얼굴 분칠이 돼 있고 아직도 상상하면 진짜 너무 무서운데 하얗게 그 뜬 얼굴에 검은 입술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약간 포기한 것처럼 방을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 다행이다 살았다 싶어서 한숨을 이렇게 푹 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더니 여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제 고개가 확 뒤로 제껴지면서 이제 넘어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몸을 틀었어요. 근데 그때 딱 귀신이랑 얼굴이 정면으로 마주쳤거든요. 한 5cm 가까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이 사람 눈이 아닌 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흰자 부분은 아예 없고 그냥 전부 다 검은색 동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동물 눈처럼 까만. 그 얼굴도 밀가루로 만든 느낌이에요. 막 손으로 잡으면 뭉개질 것 같은. 표면도 밀가루처럼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막 노라고 제 머리카락 잡은 그 손 같이 잡고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 여자 귀신이 막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너 때문에 기도가 하나도 안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약간 징징거리듯이. 네. 그러면서 제 머리카락 막 붙잡으면서 너 때문에 기도가 안 되니까 너는 혼을 좀 나야겠다 말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고 그 상태로 저를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는 듯이 하는데 여자 얼굴이 그 귀신 얼굴이 제 얼굴 앞에서 뱅글뱅글 맴도는 것처럼 보이면서 진짜 너무 토할 것처럼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 귀신 얼굴이 눈앞에서 뱅글뱅글 도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서 그만하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 제가 심하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면서 가위에 깼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있었던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이 느껴진 게 뭐 제가 긁은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전체가 손톱 자국 난 것처럼 여기저기 긁혀 있고 제 얼굴이 악몽에 뭐 시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산발돼 있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제가 집에 불 다 켜놓고 나왔어요. 일단 집에서 진짜 덜덜덜 떨면서 근처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바로 했어요. 나 이사한 집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꿈을 꾼다라는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약간 시큰둥하더니 제가 목소리 자체가 이제 덜덜덜 떨고 있고 얼굴에 긁힌 사진 이거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랑 같이 올라와 보겠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부모님 집이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기다리면서 집에도 못 가겠고 무서우니까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시간 맞춰서 집 앞으로 갔죠. 그래서 셋이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자취집을 자주 옮겨 다녔어가지고 이 집은 또 처음 오는 거였거든요.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집 너무 잘 구했다. 집이 너무 좋다. 칭찬만 계속 하면서 엄마는 이 집을 사진으로만 봤으니까 남동생도 계속
집 너무 좋다고, 이런 집이면 자기도 독립하고 싶다, 이런 칭찬의 얘기만 계속 한 거죠. 네. 뭔가 저는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집에 왔는데 둘이 계속 좋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또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엄마랑 남동생이 제 자취방이 약간 오래된 것 치고는 깨끗하다 이러면서 거실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가 치킨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엄마랑, 이게 남동생도 하는 말이, 누나가 그냥 엄마랑 자기 여기 오게 하려고 악몽 꾼 거를 거짓말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1시쯤 넘어갔을 때 이제 평소면 그 쿵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랑 남동생한테 원래는 맨날 들린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설명했더니 물탱크 소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은 뭐 작은 주택들은 그럴 수 있다고, 네가 진짜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남동생도 옆에서 열받게 계속 누나는 남의 집 살면서 이것저것 따지냐, 그럴 거면 오피스텔 들어가려고 돈 많이 벌어서 오피스텔이나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약간 열받게 하고.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제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둘 다 꼴도 보기 싫고 갑자기. 네. 다시 가라고 그냥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혼자 자는 건 너무 무섭고, 그래서 보내진 못하겠고 하니까 둘한테는 거실에서 자라고 하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솔솔 자라서 가위 눌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푹 자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약간 진짜 제 뺨을 막 때리는 것, 미친 듯이 약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은 안 떠지고 막 계속 누가 미친 듯이 뺨은 때리고 있고 제 몸 막 잡고 흔들고, 근데 제가 약간 봉사가 된 것처럼 눈도 안 보이고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그 느낌이 그 수술 중 각성 이런 거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것처럼 제 몸이 제 거가 아닌 느낌 있잖아요. 저는 막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계속 치고 있는데 내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때리는 통증이나 이런 것도 다 느껴지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듯이 저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물고문 시키는 것처럼 찬물을 확 뒤집어 쓴 느낌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깼어요. 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 방이었고 제 눈앞에는 저희 엄마랑 남동생이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붙잡고 있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왔다 이러면서 얘가 이제 눈이 돌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동생은 옆에서 엄마 어떡해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깨니까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그렇게 잠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음 날에 깨어나서 물어봤죠. 혹시 뭐 나 어제 꿈 꿨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엄마가 저한테 너 기억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 누가 막 나 붙잡고 흔들어 깨워서 그 느낌이랑 물벼락 같은 거 맞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정도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방에 자러 들어가고 엄마랑 남동생은 거실에서 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푹 잤었다고. 근데 이제 새벽에 남동생이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제 방 앞에서 쥐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 누나 방에 뭐 쥐 같은 거 있는 것 같다, 이상한 소리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제 방에 들어오게 된 거죠. 문을 열었는데 제가 앉아서 뭘 하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엄마가 너 안 자고 뭐해? 이러니까 제가 막 혼자 킥킥킥 웃으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엄마 누나 뭐 목류병 있냐, 왜 저러냐 하니까 방에 아예 들어와서 제대로 봤더니 집주인이 부적을 줬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펼쳐놓고 손으로 잘게 찢으면서 막 혼자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궁시렁거리는데 이런 장난을 왜 하지? 이런 장난을 왜 하지? 이런 장난을 왜 해?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부적을 손톱으로 막 잘게 자르면서 뭐가 웃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막 웃으면서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엄마가 너무 놀래서 너 왜 그러냐고, 이거 왜 찢냐고,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로 장난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은 이제 그걸 보고 뻥져가지고 미쳤나 진짜, 내 딸이 뭐 내 누나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남은 거를 다 잘게 찢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그 부적을 발로 막 밟더라는 거예요. 잘게 찢어진 거를. 그래서 막 혼자 웃으면서 밟으면서 웃으면서 남의 집에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의 집에 장난질을 하면 안 되지, 너네 집도 아니잖아, 남의 집에 왔잖아, 남의 집에 왔잖아, 우리 집이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 집이야 이런 말을 계속 하더래요. 네. 그 부적을 막 발로 밟으면서 제가 쿵쿵쿵 뛰더라는 거예요. 무당들이 보통 유튜브에서 보면 뛰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뛰었다는 거죠. 남동생이랑 이제 엄마는 뭐지 진짜? 목류병인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또 책상에서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오더니 바닥이 장판 같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나무 문양 같은 건데 그냥 일반 장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칼질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남동생이 이제 너무 놀래서 누나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이제 저를 막 말리려고 하는데 제가 막 미친 사람처럼 그냥 노라고 막 뿌리치면서 동생을 밀치고 계속 그냥 장판을 칼로 막 찍어 누르듯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일어나더니 발로 막 쿵쿵쿵쿵 뛰고 막 그랬대요. 계속. 그래서 엄마랑 남동생이 진짜 제가 미쳤구나 싶어서 저를 막 잡아서 흔들고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계속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난리를 치니까 남동생이 찬물을 이제 가져와서 저한테 뿌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깼던 거고. 근데 저는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고. 진짜 일어나니까 바닥에 제가 커터칼로 막 바닥에 찍은 그런 거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는데 커터칼이 작은 거니까 그런 것도 다 보이고 온몸에 엄마가 이제 동생이랑 말렸다고 했잖아요, 저를. 네. 그래서 잡아서 말리다 보니까 생긴 멍들 같은 것도 다 몸에 있었고 그래서 그날 이제 바로 엄마랑 남동생이랑 날이 밝고 나서 무당 집에 갔어요. 제가 이제 자는 동안 그 일이 있고 자는 동안 남동생이 찾아놨더라고요, 무당 네. 집을. 가자마자 딱 들어가는데 그 무당분이 어디서 무당 귀신을 데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오, 네. 놀라기도 하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 보고 그 무당이 얘한테 귀신 씌었다고. 대체 어디서부터 왔냐고. 이 귀신 어디서 붙여왔냐고. 무당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 동안 이사 와서 겪은 일들을 다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듣더니 무당쌤이 하는 말이 너 집이 무당터인 것 같다. 저보고 이제 같이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네. 근데 입구에서 벌써 그냥 그 무당쌤이 여기 무당집이었네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집에서 자살을 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막 미쳐서 방방 네. 뛰면서 칼 같은 걸로 막 장판을 계속 이렇게 뜯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무당쌤이 식칼 같은 걸로 장판을 딱 이렇게 오려서 뜯었더니 거기서 진짜 이상한 부적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제 무당쌤이랑 같이 온 다른 분이 그걸 보시더니 맞네 맞네 막 이러는 거죠. 그 부적이 약간 죽은 사람을 그 기운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부적이래요. 자살한 사람이나 뭐 죽은 사람이 자꾸 나오려고 하면 네. 약간 묶어놓는 그런 부적인데 이 부적은 일반인한테나 가능한 거고 얘는 무당이었던 애다. 이런 거에 묶이겠냐. 오히려 더 화만 나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더 화가 났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듣는 내내 막 무서워서 떨고 있고 동생은 원래 이런 거 진짜 아예 안 믿는 애거든요. 근데 옆에서 계속 무섭다고 막 진짜 무섭다 말이 되냐고 막 계속 그러고 있고 근데 무당쌤이 또 하는 말이 여기 집주인이 이거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이 부적도 집주인이 해놓은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너가 받은 부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다 찢어버려가지고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줬을 거다 하면서 보여준 부적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여기는 원래 전보는 무당집이었다. 근데 그 여자 무당이 여기서 자살한 것 같다. 근데 그 무당은 아직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를 막 가두려고 하고 딴 여자애가 자기 집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화가 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무당은 원래 이제 죽으면 제대로 천도 같은 걸 해주고 뭐 방울이나 뭐 이런 것도 가족들이 다 정리해주고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후다닥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제 그럼 우리 딸은 이제 어떡하냐 이사 가면 되냐 하니까 또 이사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났고 네. 얘한테 화가 나서 얘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무슨 산속 같은 데 가서 굿을 했거든요. 근데 굿할 때 진짜 무서웠던 게 굿하는 그 장소를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어요. 저 굿해주시는 무당쌤이 이제 굿하기 직전에 잠깐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갔다 오시나 보다 이러고 기다리는데 쌤이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진짜 새하얗게 분칠한 것처럼 화장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봤던 그 얼굴하고 진짜 똑같았던 거죠. 제가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당연히. 그 무당 귀신인 줄 알고. 네. 진짜 그 무당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그냥 똑같았거든요, 그 얼굴. 근데 그 다른 무당쌤, 같이 있던 다른 무당쌤들도 그 선생님 보고 언니 화장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왔냐 하니까 그 굿해주시는 무당쌤이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 죽은 무당애가 이랬던 것 같다. 그냥 자기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화장품을 꺼내서 막 화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굿하시는 무당쌤 몸에 그 죽은 귀신이 약간 빙의가 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굿 진앙할 때도 귀신이 약간 무당쌤 몸에 실려가지고 아니 나는 아직 제대로 불리지도 못했는데 죽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무당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 굿해주셨던 무당 선생님이 그러고 그 굿 이후에 수소문을 해보셨대요. 네. 주변에 이제 죽은 무당이 누구였는지나 그런 무당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근데 진짜로 20대 후반에 어떤 여자 무당이 생활고 때문에 제가 자취했던 동네에서 자살했다는 소문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죽은 무당이 신내림 받고 나서 거의 한 5년? 그 5년 동안 손님도 뭐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선생님들은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다시 굿해라. 다시 내림 굿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돈을 내야 되니까 고금리 대출 뭐 이런 것까지 받아서 또 계속하고 또 안 나아지니까 결국에는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이렇게 한이 많은 상태에서 죽은 무당 귀신이 정말 까딱 잘못하면 악귀로 바뀔 수 있대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엄청 착했었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인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굿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집주인한테. 그래서 저희 아버지까지 올라와서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따졌죠. 처음에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설 쓰냐 지금. 네. 전에 살던 사람이 이상한 부적 그냥 해놓은 거고 자기는 모르는 거다. 계속 그러길래 저희 남동생도 옆에서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좀 세게 나가니까 그제서 약간 태세 전환해서 다시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면서 자기 전혀 진짜 몰랐다. 처음에는 젊은 처녀가 이사를 왔길래 그냥 이사를 왔구나 했는데 무당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월세를 안 내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네. 근데 집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야 무당인 줄 알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제가 봤던 그 흘린 자국들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무당들은 보통 신당에 초 같은 걸 많이 켜잖아요. 그 초켠 자국들이었던 거고요. 그럼 진짜 얼마 안 됐던 거네요? 그쵸. 제가 그냥 아마 바로 다음에 들어온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소문 안 내는 조건으로 계약 전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끝까지 그냥 자기네들의 유일한 수입이 이거 월세다. 그래서 억울하다 자기도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계속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집에서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뭐 괜찮은데 뭐 10년도 더 지난 얘기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때 엄마랑 이제 남동생이 오지 않았고 제가 이제 혼자 그냥 그랬으면 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엄마랑 남동생이 와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걸 봄으로써 이제 해결이 된 거니까.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딱 그날 일이 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부동산 아저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인데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계속 하셨을 테니까 부동산 그 집주인하고 거래를. 근데 얘기를 듣다가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저도 예전에 되게 어렸을 때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어떤 역 근처였는데 그 공인중개 해주는 분이 조금 젊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분이 이 부동산 중개를 해주시는 분이 막 여러 명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가서 그분이 또 다른 중개업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혼자인데 막 중개업자는 막 3명씩 이렇게 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그때는 많았었어. 막 직방 이런 거 뜨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때 부동산에 어디를 갔다가 그렇게 돼서 어떤 오피스텔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막 그 친구 중에 그런 야구 막 하고 그런 친구랑 같이 갔었거든요. 겁이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집을 보고 왔는데 뭔가 좀 집은 되게 컨디션도 너무 좋고 진짜 딱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막 역 근처고 너무 다 좋아. 근데 저게 조금 뭔가 좀 느낌이 그때 좀 싸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좀 망설여진다. 그랬더니 그 소개해준 사람이 ABC가 있으면 A는 빨리 하셔야 된다고. 이런 집은 없다. 그리고 B는 뭐 하면 연락 달라 이랬는데 C가 조금 젊은 사람이었어. 약간 나랑 2살 차이밖에 차이 안 나. 88년생이었는데 그 남자애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이 집 괜찮을까요? 그랬는데 네. 이제 일단은 사무실로 가재요. 그래갖고 제가 사무실로 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뭔가 서류 같은 거를 괜히 이게 불필요하게 정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막 정리를 하더니 저한테 오더니 아까 그 집 어떠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되게 보안도 되게 좋고 집 상태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근데 웬만하면 그 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왜요? 호기심이 또 생기잖아. 그리고 제가 좀 성향이 그러면 또 맞아요, 궁금해.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하고 싶어져. 그래갖고 제가 왜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느낌이 안 좋대. 그냥 그렇게 뭐 부동산도 너무 많이 끼고 있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그거를 막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막 중개업자들도 너무 많고 뭐 관리비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나오면서 네. 야 근데 아까 그 집 네, 괜찮은데 네, 네. 저 사람 갑자기 하지 말라니까 좀 고민된다 이러고 며칠 뒤에 또 갔어요. 거기를 못 골랐으니까. 그래갖고 또 가가지고 근데 그 집 혹시 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다. 제가 이랬더니 그 C 그분이 저한테 근데 이런 얘기 자기가 안 하려고 했다고. 솔직히 자기도 돈 생각하면은 안 하는 게 네. 맞는데 자기가 나를 보니까 자기 나이 또래랑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만 같대.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 집이 자살한 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실로 그냥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나한테 적극적으로 해라 했었고 B는 너의 선택.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랬던 거고 C가 망설이고 있었던 거지. 불필요한 서류 정리가 있었어. 그치, 불필요한 서류 정리와 갑자기 오피스텔은 당연히 관리비가 비싼 게 당연한데 갑자기 여기는 관리비가 비싸다는 둥, 뭐 우풍이 많이 들어온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그때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분한테 결국 저는 다른 집을 결국은 계약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딱 얘기하시는 순간 제가 그때 그분한테 나중에 계약을 하면서 들었던 또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그럼 지금은 괜찮아지신 거죠? 네네. 지금은 뭐 전혀 그때 뭐 비슷한 일도 없고 그냥 완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로는 좀 터 같은 거 하실 네네. 때 이사 가고 하실 때 되게 더 좀 신중히 하시겠다. 맞아요. 근데 좀 심하게 겪으니까 좀 많이 알아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한 부동산 안 가고 그냥 다른 부동산 가서 또 물어보고 막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진짜 무서웠어. 오랜만에 네. 소름이 막 미친 듯이 돋아갖고 제가 저도요. 또 얘기하니까 또 무서워가지고 막 생각나니까. 네, 감사합니다.